김장령 최고 최고 최고. 잘 먹고 잘 살아. 야. 가세요. 잘 살아요. 우리 회사 이름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가 그 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동물로 태어난 것도 성공이에요. 또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성공이에요. 만약 우리가 식물로 태어났으면 동물의 먹이가 되었을 것이고,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났으면 개는 뭐 복날에 골로 갔을 것이고, 소는 뭐 엄격선하면 날아갔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성공은 전부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게 성자를 쓰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성자서 이 정자인 줄 알아요. 원래 성자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 이 정자가 들어가 이게 제대로 된 성자예요. 예. 그래서 추사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른 이 정자가 들어가서 이 성자가 되어야 돼요. 성자는 원래 이게 정자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그 민족의 그 때들을 형성한 3.1 신고라든지 천북이 이런 책에 보면 3.1 신고라는 책에 보게 되면 성공이란 말은 한자지만은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한자 이전에 쓰던 말이에요. 성통공안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성통공안하고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기에서 통자 빼고 완자 빼고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이란 말은 여기서 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성공 하는데 성공이 뭐냐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말에는 나름대로 다 바탕이 그 배경이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진 데는. 근데 성공이란 말은 성통공안이라는 데서 3.1 신고라는 책이 있어요. 천북행이라고 우리 그 기초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3.1 신고라는 책인데 그 안에 보면 성통공안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판교 아시죠? 판교. 네. 경기도 판교. 네. 거기는 어떤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IT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는 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 무슨 말이냐면 판교 사투리란 말이 나왔어요. 판교 사투리. 그 사람들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 사투리 우리가 잘 못 알아듣죠. 또 전라도나 경상도는 그런 데는 알았지만 그래 진짜 사투리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판교 사투리라는 게 생겼어요. 판교 사투리. 이 IT 산업에서만 쓰는 거의가 외래어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설픈 외래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니 또 외래어도 정확하게 글자 스펠링을 다 알게 하는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듣게 말을 해줄 수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래서 말의 배경도 성공이란 말도 이런 바탕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성공 한자라서는 사실은 지금 자유니 민주주의냐는 나중에 여러분 자료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말은 우리가 만든 말 아니에요. 니시 에나메나는 일본 사람이 만든 말입니다. 철학이니 법이니 문학이니 이라는 게 전부 그때 만들어진 말이지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일본도 많은 자리 보게 되면 후쿠자와 유키치 그 얼굴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니시 아나메라는 사람이 만드는 말이에요. 1800년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특히 고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잘난 체하고 함부로 영어 쓰면 안 돼요. 외래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지잘난 체 가지고 아무 될 거 없어요. 진짜 그 제대로 알고 파고들어서 물으면 답 제대로 못한다고. 적당히 아는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좀 전에 여기 그 잠깐 부치치 부이치치. 부이치치
왜 저걸 보여드릴까? 그 정말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다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도 순탄하게 좋게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전부가 다 극복해야 돼요. 큰 일은 크게 극복해야 되고 적은 일은 적게 극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저는 가끔 봅니다만은 볼 때마다 많은 감동을 느낀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도 성공하고 관계되지 않는 자료는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회사 이름이 성공이잖아요. 성공. 우리 회사가 파는 주된 상품이 성공이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성공하셨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근데 더 성공해야 돼요. 왜? 더 성공해야 그 사람이 성공의 가치가 높을수록 여러분이 느끼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전부 몇십억, 몇백억대 부자가 돼 보세요. 그만큼 내가 돈 벌었지만은 나라를 위한 건 아니었지만 결코 나라를 위한 길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몇백억의 돈을 번다면 세금을 얼마나 냈겠어요? 그렇잖아요. 애국자 따로 없어요. 나라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이 애국자예요. 재벌들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편하게 의료보험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는 의료보험료 가지고 여러분 병원 가는 거 다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도 성공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제가 이 자료를 들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나가주시죠. 다 돌아갈 겁니다. 펠레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진짜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그분 성공자예요. 대단한 성공자입니다. 그분. 펠레의 본명, 여러분 펠레의 본명 잘 몰랐잖아요. 그죠? 펠레가 본명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펠레 이전에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 골키퍼 이름이 벨레였어요. 벨레. 그것이 펠레로 바뀐 겁니다. 펠레의 본명은 이드송 아란치즈 두나시멘투다. 이름 되게 길다. 발명왕 에디슨처럼 되려면 아버지가 지어주었다. 펠레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다. 펠레라는 애칭도 아버지 아닌 남이 지어주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싫어했다. 1950년 월드컵이 브라질에서 열렸다.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우루과이에 충격 패하자 라디오 중계를 듣던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눈물을 그때 처음 봤다고 했다. 10살 소녀는 아버지를 위로했다. 울지 마세요. 제가 월드컵에서 우승할게요. 펠레의 기술은 지금 다시 봐도 놀랍다. 펠레는 온몸으로 드리블을 한다. 백힐 패스, 노루 패스, 수비수 머리 위로 공을 차 올려 넘긴 뒤 낙하 지점을 먼저 차지해 슛을 쏘는 사포를 그때 이미 선보였다. 173cm 키밖에 안 돼요. 키 적은 키예요. 작은 키로 1m 넘게 점프해 헤딩 슛도 꽂았다. 상대 수비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과 맞선 느낌이라고 했다. 혼자서 7명을 잇따라 제치고 골을 넣은 적도 있다. 펠레가 출전하는 경기장은 늘 열광한 관중이 쏜 공포탄 하약 연기로 자욱했다. 펠레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세계 최고 미드필더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면 접니다 라고 했다. 그럼 최고 윙어는 누구냐 물으면 그것도 접니다 라고 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 4배 필요한 겁니다. 빨갛게 크게 해놓은 것은 축구 잘하는 비결을 물으면 상대보다 딱 0.5초 빠르면 된다고 했다. 그런 그가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은 맨발이었다. 단 한 번 맨발을 공개한 적이 있다. 발바닥은 물론이고 발가락 마디까지 굳은 살이 박힌 상처투성이 발이었다. 발톱은 거의 다 닳았다. 혹독한 연습의 흔적이 이거예요. 이거 자료 나눠드린 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0.5초 빨랐다는 것. 찬스를 잡는 건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발을 안 보여줬는데 그 발 안 보여준 이유가 뭐냐? 상처투성이 발톱이 다 빠졌다. 얼마나 공을 찼으면 그렇게 됐겠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이야기해. 지금 노력을 안 하고.
펠레가 경기장에서 맞선 상대는 선수만 아니었다. 그는 국민의 기대와도 싸워 이겨야 했다. 1970 멕시코 대회에서 그는 월드컵 3회 우승을 달성했다. 한 사람이 3회 우승은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이다. 대회 전 기자가 우리가 우승하나야? 라고 물으면 신이 허락한다면 요라고 대답했다. 극성 팬들은 우승한다고 해라. 우승하지 못하면 죽이겠다 그러는 게. 협박했다. 펠레는 우승으로 내가 얻는 최고의 상은 트로피가 아니라 안 죽는 안심이라고 했다. 펠레 아버지는 아들에게 축구 선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도 사바전 여러분들 생각해 드릴 겁니다.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펠레가 별세했다. 그는 고관절 수술과 대장암으로 2해 전부터 휠체어 신세를 가졌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펠레 팬의 옛 동료들을 만나 펠레가 손기술을 보여준다면 휠체어로 조종하는 장면이 나온다. 휠체어에서도 그는 가슴이 뜨거워 보였다. 그 새해 우리의 눈앞에 떠오르는 태양도 이렇게 뜨거워서만 한다. 거의 골 기록은 1283골이에요. 엄청나게 거의 매 경기 때마다 한 번도 슈트를 안 시킨 예가 없는 겁니다. 거의 천번 가까이 공을 찾는데, 예. 그래서 왜 이 자료를 여러분 드리냐면 굳이 이건 체육 선생님 해당되는 사발산 다 적용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잘 되시고 이런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그냥 되는 건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돈 벌다고 비웃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돈 벌었을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꾼도요, 사기를 잘 치는 것도 사기 치는데 머리 안 쓰고 사기꾼 못해요. 사기꾼 치고 대가리 나쁜 놈 한 놈도 없어요. 나쁘게 써먹어서 그럴 뿐이지. 예. 그만큼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 공짜는 절대 없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력하는지가 반드시 비례해서 여러분 사회 발전하거나 여러분 소득이 높아지거나 여러분 사회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바르게 일깨워주는 데가 여기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입니다. 예. 얼마만큼 자신을 갖고 있냐 김종수 아카데미. 김종수 이름을 불고 하잖아요.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다른 무슨 거짓 이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김종수를 이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이 끝나가면 다 훌륭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딱딱한 거지만은 그래도 쓸모 있는 말이라서 알아두시면 좋게 돼서 드리는 겁니다. 성인, 우인, 군자, 소위 성인이란 성스러운 사람이고 우인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군자는 양반들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대표, 이거 좀 딱딱하지만 요 밑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편년체 역사서 자치통감하는 소리를 좀 들었을 거예요. 자치통감을 쓴 송나라 정치가이자 대학자 사마광은 책 서두에 사람을 4가지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그가 역사 속 인물들을 평가하는 일관된 잣대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상당한 유효성을 갖는다. 그는 다음 덕과 제주의 유무를 들어 4가지 유형을 추출했다. 먼저 그는 다음과 제주를 이렇게 풀이한다. 무릇 귀 밝고 이를 잘 살피며 강하고 강건함을 일러 제주를 하고 바르고 곧으며 도리에 적중에 조화를 이루어냄을 일러 다음이라. 다음다 다음이라 한다. 제주란 다음의 미천이요 다음은 제주의 통솔자다. 그래서 제주는 다음을 위해 통해 버려질 때라야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재성박덕하여, 제주는 있는데 덕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박덕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이어 그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한다. 제주의 다음을 함께 갖춘 일을 일러 빼어난 이라 하고, 제주와 다음 모두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며, 다음이 제주를 뛰어넘는 사람을 군자라 하고, 제주가 다음을 뛰어넘는 사람을 소인이라 한다. 요 나오는 한자들 뒷장에 전부 제가 다 토를 다 따라서 해놨습니다. 그의 인물론의 독특함은 어르식은 이보다 소인을 더 경계한 점이다. 군자란 제주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소인은 제주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
재주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재주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어리석은 이는 설사,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설사할 때 설자의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설사도 한자에 나온 말이에요. 설사 나쁜 일을 하려 해도 그 지혜가 두루 살필 수 없고 힘도 감당할 수 없다. 감당도 이렇게 써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요한에 나온 한자는 여기 빨간 글자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틈나시 조용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뜻을 아시면 좋겠어요. 이 일부러 제가 칼라를 따로 해놓은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Thank you.